이제 11개월 앞으로 성큼 다가온 총선을 앞두고 각 당에서는 후보자 공천 규칙을 마련하기 위해서 분주한 모습입니다. 제1야당인 한국당의 공천 룰 방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한국당의 공천개혁 지휘를 맡은 신정치혁신특위의 위원장을 그래서 모셔봤는데요. 4선의 심상진 의원 오늘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의사 출신이시고 4선을 하셨고 그리고 예. 이번에 잠깐 저희가 언급한 것처럼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셨습니다. 이게 총선 1년 정도 앞두고 공천 룰에 대한 것도 논의하는 것 같고 네.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 것 같은데요. 어떤 일을 하신 겁니까? 저희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가 황교안 대표 체제가 출범하면서 예. 제가 이제 맡게 됐습니다. 첫째는 이제 공천제도 개혁, 네. 그리고 둘째는 우리 당의 혁신, 당의 이제 우리나라 정당이 헌법에 규정된 민주적 정당의 어떤 그런 모습이 부족한 게 많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그래서 예. 그런 정당 혁신의 내용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제 블록체인을 어떻게 활용하는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를 고민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라든가 국회 개혁, 상당히 그 비효율적인 정치권의 여러 좋지 않은 모습들 이런 걸 이제 개혁하는 정치 혁신 이 세 가지 주제로 저희가 다루고 있습니다. 3월 달에 이제 만들어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는 건 알겠는데 네. 사실 황교안 대표와 별다른 친분도 없고 네. 입당하는 건 좋은데 전당대회 출마는 반대한다고 글까지 올리셨는데 네. 이렇게 중요한 자리를 맡게 되셨습니다. 처음에 좀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글쎄 제가 그래서 저에게 하루는 이제 전화를 주셔서 예. 혁신특위위원장 좀 맡아달라고 그러셔서 네. 제가 뜻밖이라 예. 왜 저한테 그걸 맡기십니까? 그랬더니 저를 이제 2000년도 의학분업 사태 때 제가 또 투쟁위원장을 맡아서 그때 수배되고 또 투옥도 되고 예. 김대중 정부 때 이제 그런 사연이 있는데 저를 이제 많이 이제 이렇게 좀 관찰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혁신에 좀 어울리고 잘 할 것 같아서 좀 몇 끼니 좀 맡아달라. 예. 그래서 제가 우리 자유한국당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정말 바뀌지 않으면 정말 미래가 없다는 생각에서 흔쾌히 제가 수락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사실 총선 남겨놓고 가장 관심 쏠리는 게 공천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굉장히 예, 중요한 그렇죠. 문제고 그리고 잡음도 많은 게 공천인 것 같고 예전에 뭐 김무성 의원 옥새 파동까지 그렇습니다. 이런 그런 상황이고요. 공천 시기가 되면 왜 이렇게 혼란스럽습니까? 이게 당이 결집되는 분위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속 쪼개지던가 아니면 파열음이 많이 나고 왜 계속 그래온 거죠? 근데 이 사실은 한마디로 뭐 계파 갈등이고요. 예. 또 계파가 우리 당이 집권당 하면서 정말 배부를 때 네. 정말 그 욕심들을 계파가 차리느라고 상대 계파를 좋은 정치인도 쳐내고 예. 이런 일이 이제 이렇게 2008년도 이명박 대통령 되고서 그해 4월에 이제 공천이 한 번 있었죠. 네. 그때는 이제 친박 학살을 했죠, 친이들이. 네. 또 2012년도에는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또 친이들을 또 한 번 또 학살을 하고 예. 2016년도에는 또 이제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에서 이제 공천에 많은 영향력을 이제 주다 보니까 또 이제 김무성 당시 당 대표 이제 또 그 세력이 또 이제 피해를 봤다고 또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아마 저는 정말로 잘못된 거 중에 잘못됐고 그 공천 학살로 해서 결국은 탄핵 사태까지 그것이 이어지는 아주 가장 근본적인 그런 출발점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사실 2004년도 17대 국회는 그때 우리 천막당사 할 때 박근혜 네. 당시 당대표가 그때는 우리 한국당이 되게 한나라당이 당시에 예. 위기였거든요. 네. 그런 위기에서는 정말 당이 단합되고 공천 잡음이 그때는 최고로 적었었어요. 예. 2004년도. 그러니까 2008년, 12년, 16년 하면서 집권당으로서 정말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예. 계파 이익만 챙기다가 이제 그런 공천에 아주 엄청난 파장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예. 계파 갈등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네. 전에 다른 인터뷰 보니까 결국에 공천 개혁이 안 되는 건 당대표가 자기 사람 씹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또 네. 이런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네. 이번에 황교안 대표를 보자면 좀 어떠십니까? 안 그럴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이제 우리 당의 이제 계파가 많이 이제 옅어졌고 예. 이렇게 없어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거의 황 대표의 무슨 대항마가 특별히 현재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결국은
황교안 대표 본인만 또 청와대라는 그 또 권력도 다른 권력이 없으니까. 야당이니까. 네. 예. 그러니까 당 대표 비롯해서 실세만 이 정말 공천 룰에 의한 그 민주적 투명성 있게 공정하게 한다면 예. 공천 잡음 과거 같은 것은 없을 것이다. 이런 좀 희망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은 일단 공천 룰을 의결을 다 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한국당은 어떻게 될지 그래서 궁금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파 척결, 뭐 나중에 공천 학살 이런 말이 안 나오기 위해서는 지금 공천 룰을 이제 네. 제대로 만드셔야 되는데 가장 중점 두는 건 어떤 부분일까요? 결국 이제 당 대표나 그 측근 실세들의 그 공천에 사천을 하는 거, 예. 자기 사람 심기나 예. 무리한 이제 그렇게 돼서는 내년 우리 총선은 굉장히 우린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천 룰을 만들되 그것이 지켜져야 또 되거든요. 예. 그 지켜지려면 그것이 너무 획일적인 룰을 만든다거나 이런 것은 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네. 예. 좀 더 원칙적인 건 우리가 큰 틀에서 만들되 디테일한 것까지 우리 예견되는 그런 상황들을 좀 저희가 아주 섬세하게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정확한 공천룰을 만들어서 이기는 공천이 될 수 있도록 예. 그것이 저희의 뭐 주된 공천 개혁 방향이라고 큰 생각합니다. 틀은 이렇게 잡혔는데 아직 세부 사항은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는 논의 거죠? 중입니다. 아, 예, 그렇군요. 발표할 때가 있을 겁니다.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가 이렇게 하셨어요. 지금 3월달에 임명식 때 한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종이 속의 혁신이 아닌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 국민이 공감하는 혁신을 만들겠다. 네. 그래서 과연 어떻게 국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까요? 해서 여쭤본 질문이었습니다. 예, 예. 기다려 보겠습니다. 예. 예. 네,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사실 아직 밑그림만 그리셨지만 현역 의원 물갈이 폭이 얼마나 될까? 이 부분 사실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합니다. 예, 현역 의원 뭐 컷오프가 결국은 있겠죠.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공천의 대혁신은 또 그리고 국민들이 보실 때 참 좀 맞는다라고 하시려면 예. 뭐 뇌물수수라든가 또 부정부패 연루돼 있다거나 정치장법 위반 등등 그런 형사적 범죄를 일으킨 네. 예. 그런 부분들은 이제 뭐 공천이 안 돼야 되겠죠. 그리고 또 우리 당이 이제 탄핵도 굉장히 어려웠지 않습니까? 이제 그럴 때 당의 이제 지금까지의 기여도라든가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이기는 공천을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유권자들의 신망과 지지를 얼마나 받느냐. 예.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척도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공천 룰을 만들고 원칙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예. 그 실제 그런 의원이 현역 의원이 얼마나 될까 네. 이거에 대한 디테일한 것은 저희가 이제부터. 거기 저희가 뭐 지금 깊이 손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거기까지 제가 몇 %다 얼마나 큰 폭으로 될 거냐는 말할 수 없지만 예. 아무래도 국민의 지지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현역 의원들이 과연 얼마나 우리가 정말 대통령 탄핵 이후에 잘 우리가 했는가에 대한 예. 이런 부분의 평가는 좀 더 엄격히 이루어지면서 물갈이는 뭐 예전보다 못하지 않게 있지 않겠는가 큰 폭으로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큰 폭으로. 예상은 합니다. 네. 그럼 세부 사항은 대충 언제쯤까지 결정이 그럼 될까요? 저희가 저는 이제 이번에 빨리 서둘러서 예. 우리가 예전에 과거 보면 공천을 너무 임박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 당 대표나 이런 어떤 이 사천들이 예. 이 개입이 되기가 예. 쉽습니다. 룰로 철저히 해서 그 룰을 지키기 위한 그런 시간이 필요한데 예. 그래서 이번에 좀 빨리 해서 이번 여름 가기 전에 마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당내 문제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18일간의 장외 투쟁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네. 그 뭐 얻은 것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보시기에 어떤 득과실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우선 저희 한국당이 지리멸렬했지 않습니까? 지지율도 바닥을 쳤었고 예. 또 계파 갈등의 후유증도 계속 진행이 됐었고 또 작년 지방선거 때 저희가 참패를 했고 네. 그래서 지지층들이 굉장히 마음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과연 이 한국당이 잘 해낼 수 있을까? 살아남을까? 근데 이번 장외 투쟁을 통해서 지지층의 어떤 좀 규합, 단합 예. 이게 이제 이루어졌다고 결집됐다. 보고요. 예. 결집됐고 그다음에 우리도 잘하면 다시 살아나서 우리가 잘할 수 있겠다. 이런 이제 희망적인 메시지들을 우리가 지지층에서 확보가 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아쉬운 부분은 뭘까요? 아쉬운 거는 아쉽다기보다 네. 하나의 숙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예.
장외투쟁을 해서 결집된 우리 우파 보수의 지지층들을 이젠 거기에서 더 나가서 결국은 우리가 대한민국 이제 국민 대중정당으로서 이제 똑바로 서서 내년 총선과 앞으로의 대선에서 저희가 승리하려면 예. 중도층에 대한 또 정책과 이슈들을 우리가 잘 개발하고 접근하고 그들의 마음을 중도층의 마음을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중도층 외연 확대에 대한 저희들의 앞으로의 좀 폭넓은 그런 활동들이 정당 우리 한국당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 생각에서 거기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숙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황교안 대표 체제가 외연 확장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듣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랬죠. 예.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제 선 과제가 이제 지지층 결집이다. 라는 전략 속에서 후 이제 중도층에 다가가는 막 그런 전략이 저희 당에 앞으로 펼쳐지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장외투쟁이 끝나면서 사실 저희는 기대했던 게 국회 정상화입니다. 네. 그런데 여전히 패스트트랙 철회 그리고 사과를 한국당에서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네. 언제 어떻게 한국당이 국회로 돌아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우선 이제 이 연동형 비례제도 사실은 그 선거의 그 게임 룰 아닙니까? 네. 규칙. 이게 이제 제1야당을 배제하고 국회에서 이제 강행 처리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절차 방법상에서 상당히 무리수가 문제가 있었다, 있습니다. 여당이.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여당이 처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그렇죠.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최소한 패스트트랙에 올려놨다면 앞으로의 처리는 공수처법도 마찬가지고 검경 수사권도 검찰에서 지금 반발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을 여야가 우리 한국당을 포함한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를 하기로 약속을 하고 예. 그리고 강행해서 정말 국회가 정말 뭐 동물국회라까지 욕을 먹고 이런 난장판이 됐던 것에 대해서 그런 원인을 제공을 해서 강행 처리하려고 했던 예. 집권 여당이 거기에 대한 유감의 표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사실은 집권 여당이 이 국가 국정에 대한 무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정도 양보하고 사과하는 정도 그리고 합의 처리하겠다는 그 약속을 그 합의 처리 안 하고 우린 계속 일방으로 하겠다. 그랬던 아닙니까? 합의 처리하겠다는 예. 약속 안 해주면 그런 것은 좀 집권당답게 좀 국정에 책임 있는 정당과 청와대 입장에서 예. 이렇게 한다면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좀 국민들께서 좋아하시지 않을까. 예. 하루빨리 좀 그런 생각의 전환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회가 계속 텅 비어 있잖아요. 의회장이 텅 비어 있고. 그러니까 지금 신정치혁신 특위에 계시고 위원장으로 계시고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도 거기서 논의한다고 하는데 여든 야든 국민들이 보기에는 일반 시민이 보기에는 왜 일 안 하시는데 뭐 세비 받습니까?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 빨리 처리를 하셔야지. 저 개인 되지 생각은 않을까. 이 예. 국회가 이렇게 멈춰 있을 때는 네. 여야든 간에 국회의원들이 예. 좀 그 세비를 네. 우리 일반 국민들이 쓰려면 봉급을 예. 좀 받지 않아야 이렇게 해야 국민들 뜻에 맞을 것 같은데 그거는 많은 부분이 공감 가는 얘기인데 여야 그게 왜 의원들이 안 또 그걸 됩니까? 처리를 또 잘 안 해요. 말로만 그러고. 그러니까요. 저 개인 판단은 이번에 혁신에서도 좀 안을 고민해 보려고. 그럼 그런 거 좀 해주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그 개인적인 걸로 가볼까요? 이제 지금 지역구가 있으세요. 네. 성남 중앙입니다. 예, 성남 중앙구에 있는데 민주당이 그 전까지는 굉장히 유리한 곳이다 이렇게 네. 얘기해 왔었는데 지금 거기서 4선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예. 처음에 이렇게 뚫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예, 저는 뭐 정치하러 성남 중앙구를 간 게 아니고 예. 1984년도 28살에 그 서울 의과대학 다니다가 네. 이제 노동운동 학생운동하다가 제적이 돼서 예. 이제 성남에 공단이 있어요. 예. 네. 공단이 있는데 그 당시에 84년도만 해도 노동운동이 아직 생기지를 잘 않았을 때인데 제가 거기를 그 야간학교 교사였는데 그 학생 하나가 노동자가 거기 출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 가자고 그래서 갔는데 그 이제 위장 취업을 했죠. 위장 전입이 아니고 위장 네네. 취업. 왜냐면 감옥을 갔다 왔기 때문에 이 회사 공장 취직을 잘 못해요. 예. 그 친구 거 빌려서 위장 취업했는데 그러면서 잠깐 뭐 지하방에 월세방 살고 그렇게 이제 몇 년을 살고 또 뭐 모란시장에서 참기름 장사도 했어요. 노점. 예. 그리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의과대학을 다시 복학을 할 수가 있어서 했어요. 네. 네. 그 의사가 돼서 그 지역에서
상대원 시장이라는 곳에 이제 병원을 동네 의원을 조그맣게 했죠. 아, 그쪽에서 병원 개원하셨군요. 예, 10년을 했어요. 예.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 진료도 하고 돈 벌기보단 공장 노동자가 의사가 됐으니 아. 얼마나 그 자체로도 뿌듯해요. 예. 그래서 돈보다는 그냥 동네 주민들하고 어울려서 이렇게 이제 진료 활동을 했어요. 그게 시작이었군요. 예, 그러니까 성남 그러고서 나중에 시민단체도 또 네. 진보적 좌파적 시민단체였죠. 그리고 2000년도 이제 성남시 의사회장 또 의학분업사태 예.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제가 생각이 이제 많이 바뀌게 됐어요. 합리적 정책 네. 그리고 어떤 진보의 어떤 이념이나 이런 것을 현실 정책에 집어넣었을 때 생기는 무리함을 제가 의학분업 사태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합리적인 정책 그리고 건전한 어떤 합리적 보수가 중요하다 네. 생각을 바꿔서 이제 한나라당에서 영입을 해가지고 정치할 생각이 전혀 처음에는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어떤 그 동네 제2고향으로 생각하는 저희 성남 중원구 구민들이 아마 저에 대해서 좋게 판단하시고 몇 번씩 뽑아주신 것 같아요. 부족한 저를. 정말 성남 중원이 사실은 아직도 진보 성향이 강한 지역구다 이런 평가를 받는데 사선을 하셔서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글쎄 저도 예. 그러니까 사실은 사선하기까지 사생활이 없고 네. 뭐 골프도 거의 안 치고 예. 뭐 사생활이 없어요. 좋아하는 등산도 못 하고 아주 동네 일에 그냥 파묻혀서 하는데 예. 뭐 주민들께서 민주당 텃밭이에요 거기가 원래. 네. 이제 그 지역으로 한국당 보수당에서 저 처음 된 거죠. 그래서 경기도 수도권에서 보수당 대통령 선거 때 지지율이 제일 꼴찌하는 데죠. 예. 그렇지만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실 아마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내년 총선 이야기 했잖아요. 경쟁자가 나타났습니다. 네. 윤영찬 전 네.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지금 성남 중원 출마를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이 경쟁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성남이 각지에서 모였고 또 민주당 텃밭이긴 하지만 네. 그냥 민주당 텃밭이 아니고 1970년 그 무렵에 청계천의 철거민들이 허벌판에 산등성에 오셔서 예. 그 정말 되게 가꾼 도시죠. 그러니까 지금도 뭐 서민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병원하는 의사, 원장들이 성남 우리 중원구에 주소지를 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예. 다 분당 강남에 사시지 주소가. 네. 그 정도 동네인데 그러니까 낙하산이나 외지에서 정치인들이 선거 다가와서 이렇게 출마하려고 하는 분들.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민주당 분도 과거에 조성준 전 의원이 계셨어요. 재선했던. 네. 그건 민주당인데 나와서 한 번은 떨어졌어요. 바로 표를 안 주는 그런 동네인데 글쎄 이제 어떻게 유권자들이 생각하실지 예. 그건 뭐 봐야 알겠죠. 알겠습니다. 아직 뭐 꽤 남았으니까 시간이 남았으니까 공천 문제도 있고요. 예. 네. 자, 지금까지 한국당 공천개혁 지휘를 맡은 신정치혁신특위 위원장을 맡으셨습니다. 신상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